자, 2026년 무조건 해야 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 이런 SNS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SNS, 그러니까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건 이런 SNS가 아닙니다. 해외의 유명한 사업가, 마케터분들도 광고를 먼저 하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이 좌측에 사진 보시면 이게 알렉스 홀모지가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알렉스 홀모지도 광고의 표현만 바꿔서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광고를 통해서 빠르게 테스트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SNS는 사실 그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좀 제작하는 그 시간적 부담도 있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조회수가 바로 터지는 것도 아니죠. 근데 조회수가 터져도 그 조회수가 매출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물론 이 조회수가 매출로 잘 이어지는 분들은 진짜 SNS에 대한 그런 이해도와 이 퍼널 구조를 잘 짜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와 이해가 없는 분들이 SNS를 한다고 해서 바로 매출로 이어질까라고 한다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광고다. 광고를 통해서 빠르게 리드를 수집하고 테스트를 하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광고만 해라. 이건 아니고요. 물론 SNS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8대2로 광고를 한 8로 가져가고, 어차피 광고는 최적화만 잘 시켜놓으면은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잖아요. 광고를 한 8 정도 투자를 하시고 한 2 정도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했는데 팔리지가 않는다? 저희 광고주분들도 광고를 통해서 상세 페이지로 유입을 시켰는데 구매 전환이 안 나온다. 그래서 상세 페이지를 수정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런 그 퍼널 구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결국에 구매가 안 일어났다는 건 고객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육성 퍼널인데요. 이 전체적인 퍼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인지 단계에서는 광고를 통해서 리드를 수집하고, 이제 비교 단계에서는 고객을 육성하고, 마지막 구매 결정에서 매력적인 오퍼를 하는 거, 이 전체적인 구조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DB를 모아서 얻은 DB로부터 콘텐츠를 발송함으로써 온도를 높여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를 육성 시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문자로 발송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DB를 남기면은 자동으로 발송되는 컨텐츠입니다. 보시면 이런 링크를 넣음으로써 이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제 상세 페이지 형식의 어떤 정보성 그 칼럼이 나오거든요. 그게 고객을 육성하는 컨텐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송을 하면은 브랜드 인지뿐만 아니라 온도도 같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링크를 육성 컨텐츠를 본다고 해서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설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FAQ, 어떨 때는 뭐 선택 기준을 잡아주는 정보성 글, 어떤 글에서는 가치 입증 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설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문자로도 발송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메일로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것 역시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육성 컨텐츠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칼럼 형식의 글보다는 이렇게 영상 콘텐츠가 더 효과적이긴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거를 이제 VSL 마케팅이라고 해서 비디오 세일즈 레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의 유명한 사업가 분들도 이런 VSL 마케팅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유튜브보다는 시청 지속 시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DB를 수집을 한 다음에 이렇게 육성 컨텐츠로 만들어서 보내주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설계한 이 흐름을 이제 시퀀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광고를 통해서 이제 옵트인 페이지로 몰아서 여기서 DB를 남기면은 감사 페이지가 뜨게 되죠. 그래서 이 신청을 하자마자 이제 자동화된 이 컨텐츠가 발송이 되는 이 구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업종 2개를 사례를 가지고 이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병의원의 이제 리드 퍼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DB 마케팅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맨 처음에 광고를 돌려서 옵트인 페이지로 몰아서 여기서 DB를 남기면은 감사 페이지가 뜨겠죠. 이 감사 페이지도 하나의 랜딩 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 페이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옵트인 페이지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DB를 남겼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만 보여지는 하나의 랜딩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를 단순히 뭐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퍼널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상담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뭐 카톡 상담 링크를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이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둘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옵트인 페이지에 개인 정보를 남기면은 자동화된 카톡 채널이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실장님이나 텔레마케터가 이제 콜을 해서 TM을 하는 거죠. TM을 해서 예약 확정을 한 다음에 1일 전, 3일 전으로 계속 내원할 수 있도록 리마인드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병의원 퍼널 구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커머스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커머스를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이 구조가 광고에서 상세 페이지로 유입시키는 원스텝 퍼널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 광고주가 광고에서 상세 페이지를 유입을 시켰는데 구매 전환이 낮다고 해서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려고 하셨잖아요. 이게 사실 상세 페이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조의 부재 때문이다. 그래서 이 커머스도 이 구조를 되게 다양하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브랜드명을 언급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 브랜드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퍼널형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는 리드 마그넷 퍼널과 육성 퍼널, 세일즈 퍼널, 이 복합적인 퍼널을 이제 이용해서 이제 억대 매출을 내고 있는 건기식인데요. 광고를 통해서 미끼 상품을 이제 리드 마그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드를 끌어모으기 위한 어떤 미끼 상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미끼 상품, PDF 같은 것들을 광고를 돌려서 옵트인 페이지로 유입을 시킵니다. 여기서 DB를 모은 다음에 자동화된 이제 컨텐츠가 발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화된 이 시퀀스에 의해서 고객이 온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타이밍에 TM을 하거나 아니면은 브릿지 페이지를 보냄으로써 이제 그 구매 타이밍을 잡는 거죠. 그래서 브릿지 페이지에서 설득이 돼서 상세 페이지에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구매를 하는 이런 퍼널 구조로도 이제 커머스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원스텝 퍼널로만 이해를 하고 계신데 커머스 역시도 이런 구조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커머스 두 번째 사례는 챌린지로도 이제 활용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챌린지 퍼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광고를 통해서 DB를 수집한 다음에 단톡방, 이거를 이제 가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커뮤니티로 그 사람들을 유입을 시킵니다. 네, 여기서 SNS를 하시는 분들은 옵트인 페이지로 유도를 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단톡방으로 유입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에서는 이렇게 DB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지만 SNS에서 옵트인으로 빼는 것보다는 단톡방으로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톡방에서 모은 다음에 이제 웨비나를 하는 거죠. 근데 웨비나에서는 이제 챌린지를 목적으로 한 그런 오퍼를 때리는 거고, 그 오퍼에서는 이제 무료 챌린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무료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상품을 이용해서 챌린지를 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우리의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 상품을 통해서 챌린지를 하기 때문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그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웨비나에서 바로 상세 페이지로 유도를 시키고, 여기서는 이미 웨비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이미 육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로 바로 이렇게 보내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 채널을 보내서 상세 페이지로 유입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커머스도 이런 챌린지 퍼널과 이렇게 웨비나 퍼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은 내 상품이 커머스여도 이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고객 육성, 이 고객 온도를 높여주는 구조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바로 상세 페이지로만 판매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 고객 온도를 높여주는 이 중간 다리의 퍼널이 필요한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객 육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뭐 웹이나 아니면 자동화된 육성 콘텐츠를 발송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 온도를 높여주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는 26년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마케팅 채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SNS를 한 이 정도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일을 어디다 투자하냐면, 저 같으면은 스레드, 근데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유튜브. 근데 스레드는 진짜 뭐 AI로 돌려가지고 텍스트 한 20자 내외로 올려도 반응률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잘 터진 어떤 컨텐츠를 분석을 하셔서 잘 터진 컨텐츠의 구조를 벤치마킹해서 AI를 돌려서 컨텐츠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스레드는 비교적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개에서 10개 정도 빠르게 발행을 할 수가 있고, 시간이 좀 더 여유가 있으시면 유튜브를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레드에서 잘 터진 컨텐츠를 기반으로 기획을 할 겁니다. AI를 통해서 대본을 만든 다음에 이제 영상을 찍어서 이제 편집. 그래서 유튜브에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스레드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조건 가져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워드프레스. 이제 네이버 통합 검색이 살짝 구글 느낌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네이버도 자체적인 컨텐츠로만 하기에는 사용자의 경험의 퀄리티를 높이기에는 한계점을 느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처럼 출처 높은 외부 사이트에 가점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외부 사이트에서도 굉장히 자유도가 높고 뭔가 확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게 이제 워드프레스라는 거죠. 물론 티스토리나 뭐 인블로그, 뭐 블로그 스팟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워드프레스가 확장성 측면에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를 만드셔서 이거를 홈페이지로 활용하셔도 되고, 서브 메뉴로서 칼럼식으로 블로그를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근데 도메인을 우리가 만들다 보면은 이 신생 도메인은 아무래도 좀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건 노출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뭐 DA 점수라고 해서 이거를 도메인 권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메인 점수가 아무래도 많이 낮다 보니까 노출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뭐 롱테일 키워드를 잡아야 하는데, 블로그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분들이 이런 키워드를 찾고 컨텐츠를 발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 워드프레스를 개설하는 것조차도 진입 장벽이 좀 있기 때문에, 아예 내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면은 티스토리를 먼저 운영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로알남님 유튜브 채널 보시면은 워드프레스 초기 세팅을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호스팅과 도메인부터 초기 설정 세팅 이런 것들을 로알남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면서 워드프레스를 따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 자체를 홈페이지로 만들어서 이것 자체를 그냥 광고를 돌려서 DB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도메인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동으로 색인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노출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홈페이지 퍼널화를 통해서 한 번 들어오면은 빠져나갈 수 없게끔 컨텐츠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워드프레스를 활용하고 있고,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SNS를 할 거면 스레드 정도는 하루에 5개씩 발행을 하시는 게 좋고, 시간이 있으면은 유튜브, 그리고 스레드와 더불어서 우리가 할 게 블로그 마케팅인데, 이 블로그는 네이버가 아닌 워드프레스. 그래서 워드프레스가 어려우면 티스토리나 인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하셔도 되지만, 로알남님이 초기 세팅법을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바로 워드프레스를 이용을 하셔라. 그리고 디자인이나 카피라이팅 같은 경우는 AI가 코드를 잘 짜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거를 워드프레스를 이제 홈페이지 퍼널화를 이용을 해서 홈페이지처럼 만들어서 이거 자체를 광고를 돌려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옵트인 페이지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26년에는 무조건 워드프레스와 스레드 정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글루타치온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도 출처 높은 웹사이트라고 해서 뭐 나무위키나 위키백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네이버가 이게 사실 글루타치온을 검색한 사용자들이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네이버 로직이 구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 여기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 티스토리죠. 그리고 비타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무위키 이렇게 보여주고, 카페, 블로그 여기서 이제 웹사이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정리를 하자면, 26년에는 광고 최적화가 중요하다. SNS보다 광고다. 그리고 SNS를 할 거면은 스레드, 워드프레스를 해라. 26년에는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잘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사실 저는 메타 광고만 할 줄 알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메타 광고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메타 광고 세팅하는 방법부터 유튜브 보시면서 광고 공부 많이 하시고, 로알남님이나 뭐 알파남님도 계시거든요. 그럼 워드프레스 고수분들의 유튜브를 보시면서 워드프레스 세팅을 하셔라.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